안녕하십니까. 한강리츠부동산 대표 나성성입니다. 제가 원래 그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려고 했던 거는 제가 이제 동양철학을 공부하면서 흔히 말하는 뭐 사서 삼경 이런 것도 공부를 하면서 제 스스로 학습의 장소로 쓰기 위해서 올리려고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손님들 상담에 대한 그 반복적인 그러한 일상적인 그러한 설명을 피하고자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블로그에 더 나아가서 상세하게 이렇게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 2019년도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제가 했고, 그리고 저기 구구역 상가와 아파트 2개 신청하는 그러한 문제까지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녹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답을 잘 못 드리겠어요. 제가 부동산을 2015년 7월에 여기 흑석동에 여기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 7구역 아크로 리버아임이 조합원 프리미엄이 8천 정도가 시세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조합원 분양가 6억 2,500에 8천 더 해봐야 7억이었거든요, 시세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1억도 안 되던 시대였어요. 4년 전만, 거의 4년 전에만 해도.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프리미엄이 1억도 안 되던 게 갑자기 이렇게 뛰어서, 그 당시에 제가 흑석동이 입주할 때쯤 12, 3억 간다. 그래서 사시라. 그래서 제가 그때는 광고를 했어요. 사시도 된다. 저를 믿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매매도 많이 했고, 거의 뭐 진짜 많이 했어요. 매매도 많이 하고, 저를 믿고 투자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할 때쯤 되니까 이제 부동산들이 34평 기준으로 전세 10억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 8억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니까 오히려 일부 조합원님들은 저한테 좀 서운하다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낮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근데 제 생각이 그랬거든요. 뭐 답이 없어요. 제가 무슨 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 느낌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전 7, 8억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막 9억, 10억에 내놓으신 분도 많았죠, 전세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닥쳐서 보니까 최근에 회복된 게 7, 8억입니다. 거의 8억에 이제 겨우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6억대도 시작한 분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그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많아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똑부러지게 사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제가 잡지에 인터넷에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최근에 뉴스메이커에서 제 인터뷰한 기사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밝혀졌다시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공적인 투자를 했고, 제가 금감원 들어갈 때 2002년까지 주식 투자를 계속 했었고요. 부동산은 그 뒤에 2008년인가 이때쯤 업무 차원에서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부동산 법제를 모르니까 그때 공부하려고 제가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많이 해야 한 10년도 안 됐죠. 어쨌든 부동산 한 지는 지금 4년이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반신반의 하신 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지금까지 투자해서 실패해 본 적은 없습니다. 투자해서 제 나름대로 다 돈 되는 물건은 제가 나름대로 투자를 다 했어요. 저도 했고, 그래서 제 투자 경험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제 양심상 제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수수료를 먹고 그럴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녹화까지 방송까지 하는 이유는 이제 저를 믿고 계신 분들 또는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상담을 드려야 되냐라는 고민하던 차에 지금은 제가 뭐 어떻게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측했던 13억보다 더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사라 마라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흑석부동산협의회 회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분회장 겸 협의회 회장이 되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푸르지오에 계신 함성재 그 푸르지오 부동산 대표 그분 강의를 듣다 보니까 참 배울 게 많구나. 그리고 항상 사람은 쉼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뭐 차트 기법이니 뭐 여러 가지 또 직감이니 기업 분석이니 이런 걸 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었는데 부동산은 그냥 감으로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과학적으로 과학적이라는 건 무슨 뭐 자연과학 그런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통계적으로 좀 사람이 믿을 만한 그런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입각해서 제가 한번 이번 지금 현재 1919년 3월 물론 이것도 역사적인 기록은 남겠죠.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갔으면 제가 했던 말이 맞냐 안 맞냐는 나중에 검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 현재 2019년 3월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살 거냐 말 거냐라는 분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이 될 것입니다. 한번 참조하시고요. 저는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고 아크로 리버 하임 102동 상가 아마 이 간판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320-8114로 전화 주시거나 가급적이면 전화가 많이 오니까 직접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 3월 초 흑석동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말하면 역시 흑석동도 예외는 아니에요. 흑석동도 이제 투기지역으로 되면서 투기과열지역에서 투기지역으로 되면서 흑석동도 그 규제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13 대책 등의 영향으로 시장을 침체기를 겪고 있고 흑석동도 아직까지 크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은 제한되는 상승은 하지 않는 호가도 좀씩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역시 영향으로 침체기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강남 부동산의 시발점은 항상 강남이에요. 강남에서 먼저 시작하고 강남에서 먼저 꼬꾸라지고 그래서 강남의 부동산 시장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 삼아서 알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강남이 아닌 비강남이라도 뭐 그동안 급등했던 지역 예컨대 뭐 마포의 푸르지오라든가 뭐 마레프라고 하던데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흑석동 뭐 이런 지역 뭐 옥수동도 일부 해당되겠지만 그런 지역도 역시 조정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경제시장이 안 좋죠. 그 다음에 뭐 임금이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그런 영향으로 자영업자 상태가 사업성이 더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뭐 경기도 안 좋고 산업지수 별로 안 좋고 소비자지수 어떻고 막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오죠. 우울한 소식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흐름을 탈 수밖에 없죠. 부동산도 하나의 그 산업에 속해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을 보일 걸로 본다. 역시 흑석동 부동산 시장을 보면 상승장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고 호가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예컨대 뭐 17억, 34평 아크로 리바임 17억 갔다가 지금은 15억대, 14억대, 뭐 주로 15억대, 15억 초반까지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거래가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는 거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시는 분도 관망세다 보니까 이거를 살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거래가는 금매 위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건 최근에 제가 거래해 본 것들 몇 개 있는데 아크로 아파트는 아니고요. 이제 9구역에 대한 거하고 1구역 이런 지역인데 이제 이것도 시세보다 한 2억씩 낮아졌을 때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호가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부르고 있는 호가가 실거래보다 약간 높겠죠. 근데 그 호가보다 좀 많이 다운돼야 정말 금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건들만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동영상 찍는 이유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암울해질 것인지 오랫동안 침체될 것인지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통계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돼갈 건가를 보자라고 예를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지수입니다. 이건 전국의 지수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 지역만 모아놓은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KB 부동산 시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 그 다음에 좀 더 옅은 색. 자, 하얀색은 그냥 보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미미하게 오르거나 미미하게 떨어지거나 큰 의미가 없는 그냥 보합 상태. 횡으로 쭉 수평 보합 상태인데 이 빨간 지역들, 빨간색이 칠해진 부분이 급등한 지역이다. 아주 빨간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뭐 0.67, 0.78, 0.62, 0.91 막 이렇게 빨개진 부분은 급등 좀 과열되어 있다. 시장에서 굉장히 부동산이 막 가격이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보면 그렇죠. 쫙 이렇게 됐죠. 반대로 이 강남 같은 경우 보면은 뭐 1.04, 1.16 일주간에 막 그렇게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일주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 주에 그렇게 부동산 시세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전주 대비 몇 퍼센트가 올라갔는가. 아주 급등했던 지역이 언제입니까? 이 지역 이때였어요. 그래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 파란색은 하강기를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이 시계열표는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참고 시계열 자료 KB 자료를 편집을 했는데 2008년 4월 14일부터 2019년 2월 25일까지 해서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 시계열 자료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제 블로그에 한강리치 부동산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한강리치 치시면 나오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올리면 서울 아파트 매매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라 생각되어서 올립니다. 자 특정 자료만 편집한 것을 전체를 보려면 국민은행 부동산 자료를 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써놨는데 개인적인 이제 주식 투자 경험은 주식은 싸거는 몇백 원부터 있어요.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렇죠? 몇백자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SKT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부동산은 최소 금액이 몇 억이죠, 그렇죠? 최소 몇십억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처럼 막 급격하게 순발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지수가 부동산보다 6개월 선행지수라고 하죠. 6개월 정도 먼저 주식이 확 뜬 다음에 부동산이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있다가 반응을 보인다. 그만큼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처럼 막 순간적으로 변동이 있고 그렇지는 않다.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는 빨리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가 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 흐름이 완만하기 때문에 크게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갖고는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잘못하셔서 손해분도 있어요.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자료를 참조하시면 앞으로 실패 확률이 좀 적어지겠죠. 자, 현재는 매매 하락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매매 하락기. 매매 가격이 하락할 때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현금도 주식이다. 현금. 현금도 주식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현금 있으면 막 주식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사버려요.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그러면 정말 좋은 호재가 나온 주식 종목이 나왔을 때 현금이 다 떨어져서 없어요. 주식을 팔지 않는 한. 그러니까 현금도 진득하게 보유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제 주식 투자 개념이죠. 그래야만 좋은 종목이 때가 나왔을 때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매매 하락기에는 이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 현금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는 좀 이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하락기, 즉 부동산은 반응이 늦기 때문에 턴이 됐을 때 확실하게 턴이 됐다.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턴이 됐다라고 징표가 확실히 나올 때까지는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제가 블로그도 마지막에 써놨지만 그렇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정말 금액 한 시세보다 막 2, 3억씩, 3, 4억씩 싸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 잡으셔도 돼요. 그렇죠?
부동산이 떨어져 봐야 뭐 3, 4억씩 떨어지면은 10 몇 프로가 떨어지는 건데 그 정도는 뭐 감수하셔야죠. 그 정도로 급매가 나오면 사셔도 된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시세가 턴할 때 그때를 가서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자, 2008년 4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자료가 쭉 되다 보면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파란색은 전부 하락기예요. 2014년 4월부터 하락을 시작합니다. 하락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쭉 하락하다 하락폭이 깊어지죠. 그러다가 반등되는 게 이제 강남하고 강동구 쪽에서 2009년에 이제 턴하기 시작하죠. 턴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점점 빨개지는 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때 2009년 1월 5일이나 1월 12일, 1월 10일 때 이때 반응을 봐가면서 이때 사셔도 되고 3, 4월 달에 사셔도 돼요. 확실하게 턴한 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5월, 6월 되니까 본격적으로 모든 구역에서 막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빨개지기 시작하다가 허무하게도 2009년 10월이 되니까 9월쯤 되니까 끝나요. 그러다가 쭉 또 빠집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쯤에 또 다시 뭐 하다가 2009년도에 쭉 빠지기 시작하다가 쭉 빠지죠. 그 다음부터 2010년도도 쭉 빠집니다. 일부 올랐다가 빠지고 계속 빠지죠. 다시 거의 뭐 0.10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보는 거는 색깔이 약한데 0.2% 이상 오르는 거 이 정도만 의미를 보시면 되고 0.2가 안 되고 그냥 0.1, 0.16, 0.13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거의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쭉 이렇게 길어집니다. 보면 계속 길어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2010년을 지나고요. 2011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2012년도도 옵니다.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쫙쫙 떨어지죠. 그렇죠? 하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가서도 여전히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요. 계속. 그 다음에 조정 계속 보입니다. 2014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2014년은 이제 조정되는 거고요. 쭉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2014년 9월 달에 약간 반짝하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3월부터는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하죠. 올라가기 시작하죠. 색깔이 조금씩 의미 있게 계속 약간씩 미동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다시 또 횡으로 조정합니다. 또 다시 조금 오릅니다. 다시 좀 오르다 다시 또 조정 쭉 갑니다. 그게 언제까지? 2016년, 2017년. 이때는 하락기는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때는 하락기는 아니고 조정을 보이거나 약간 올라가거나 조정을 보이고 약간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죠. 그러다가 2017년까지는 이제 조정에 계속 옆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2017년 몇 월부터? 2017년 5월부터 급격하게 이제 색깔이 빠르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피크는 어째요? 2018년도. 2018년 이때 피크를 이룹니다. 1, 2월 달 쫙 오고 본격적으로 너무나 오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2018년 8월, 9월, 10월, 8월에서 10월 때 또는 7월 달부터 이때는 급격하게 오릅니다. 막 너무 뜨겁죠. 주간 단위 상승률이 1.21%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1.11, 뭐 1.72, 0.2만 돌아서도 되는데 엄청나게 뜨겁게 오르죠. 이때가 과열 국민인 거죠. 그렇죠? 이때 아마 파신 분들은 잘 파신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사람들은 더 올라갈 걸 기대하기 때문에 팔지는 않죠. 근데 이때쯤 신호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 개헌에 시장에 맞서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장에 대항하지 마라. 시장에 대항하지 마라. 시장에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정부에서 사인을 줍니다. 9.13 대책. 자, 너희들 단속하겠다. 규제하겠다. 그러면 그때
부동산을 파실 분들은 파셔야 되고 갖고 계실 분들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또 우리가 또 그동안 쭉 오르다 보니까 개무시하죠. 부동산 너희들 그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제가 아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투자에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의 가장 효과는 뭐냐면 지렛대 효과거든요. 자기 자본 적게 투자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지렛대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돈의 몇 배가 나오는 거죠. 지렛대 효과를 잘 활용하면. 그런데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머니잖아요. 머니인데 머니를 누가 대줘요? 은행에서 대주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대주는데 은행을 누가 규제하고 있어요? 정부가 규제하고 있잖아요. 대출 전부 막아버리면은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대출을 막는 방법이다라고 아마 전에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정부가 이거를 실시했어요.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 갖고 부동산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실은. 그렇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문 한 짝만 내 거고 다 은행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출을 묶어버리니까 수요를 다 잠재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동산이 하락을 맞이하는 거는 이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때문에 그렇다. 또는 대출을 막지 않더라도 이자가 올라가면 이자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있는 부동산도 처분해서 팔아야 될 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인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시장에 맞서지 않고 순응하신 분들은 돈을 버신 거고 그냥 끝까지 개겨보겠다. 물론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냥 입고 사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부동산도 어차피 그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물며 먹는 라면 값도 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동네에서라고 하면 그러니까 물가지수만큼 올라가니까 자기가 집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제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걸 참조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현재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지수 보면 강남만 지금 점점 깊게 빠지고 있어요. 점점 0.2, 0.31까지 내려갔어요. 2019년 2월 25일 강남은 0.31%. 현재 빠지고 있는 건 강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뭐 빠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빨간색에서 갑작스럽게 빠졌는데 자 여기서 턴할 거냐? 물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 경험상 제가 보건대 이렇게 과열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턴을. 턴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풀어줘야 돼요. 정부가. 대출 풀어주고 규제 완화해야 됩니다. 양도세 뭐 감면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지금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임기가 말이 된 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당분간. 따라서 이게 이 파란색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되는데 더 짙은 파란색을 그리고 바닥을 찍고 곳곳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났을 때 그때 다시 부동산을 풀어주겠죠. 그때가 아마 사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주식 투자할 때도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다. 투자 실패를 비관해서 그러면 주식을 살 시점이에요. 그다음 시골에서 농부들이 전답을 팔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러 왔다. 그러면 팔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전부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달구어졌다가 이제 서서히 셔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떨어졌냐라고 봤을 때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그림을 보시면 자 2018년 7월 달에 이렇게 뜨거웠어요. 파란색이 올라가 있죠. 서울이 정말 뜨거웠죠. 1.2%까지 막 올라갔어요. 아파트 변동률이. 그렇죠? 그러다가 2019년도 가면 지금 마이너스 지금 0보다 쭉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 뜨거웠던 만큼에 우리가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런 말이 있죠. 산이 높으면, 즉 올라가는 게 높으면 떨어지는 것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는데 현재 대출 규제를 다 막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이 그래프만 보면요. 그 다음에 아파트 전세 가격도 올랐다가 역시 매매 가격 올라갈 때 매매 가격 올라가니까 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뜨는데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건 이번에 저도 헬리오시티를 가봤습니다만 헬리오시티라든가 아파트 입주장
매물 대길이 많아요. 전세 물량. 그렇기 때문에 시세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매매를 전세를 놔야만 잔금이라든가 이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뭐 매매보다는 덜 신중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좀 전세가 매매 가격보다는 더 전세 하락폭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니까 강북하고 강남하고 있는데 지금 오를 때는 보니까 강북도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안 오르는 건 아닌데 떨어진 건 강남이 더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그만큼 절대 가격값이 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이 서울의 아파트 시황은 이렇게 그리고 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7, 8월 달에 7, 8월 9, 10 이때가 제일 뜨거웠던 2018년 이때 2018년 7월부터 한 10월까지 이때가 가장 뜨거웠던 그래서 9.13 대책이 나왔던 배경이 되는 거죠. 이때가 뜨겁다. 그리고 현재는 전부 다 마이너스다. 자, 각 동별로 보면 현재 보면은 강남구가 선두로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다 떨어지고 있어요. 동작구는 0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흑석동이니까 동작구는 0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작구는 그동안 많이 올라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호가가. 그러니까 매매가 실거래가가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근데 호가도 마찬가지지만 강남은 지금 선두로 떨어지고 강동, 강서, 관악,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다 지금 밑으로 그리고 있는데 동작구는 여전히 버티고 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현재 제가 아크로 리버하임. 이 하임은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고향이란 뜻이죠. 고향. 리버하임이 현재 15억에서 뭐 매물가 호가 보니까 18억짜리도 있던데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 과도한 거고 16억 정도 보면 될게요. 15에서 16억 정도 시세를 보는 상태에서 자, 잠실에 레이크 팰리스하고 트리지움, 뭐 엘스 이게 3대 잘 나가는 부동산이죠. 잠실에서 롯데백화점 근처에. 자, 잠실 레이크 팰리스가 15억이에요. 15억대. 14억 5천도 있고 어쨌든 14억 7천인데 15억이에요. 잠실 엘스가 15억 3천에서 16억대예요. 옛날 흑석동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았던 동네죠, 얘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호가는 오히려 흑석동하고 비등하거나 흑석동이 약간 높아요. 17억짜리도 있으니까 높아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이쪽에 잠실이 실거래가가 15억 1억 1000에서 15억 2천, 싼 거는 14억 9천까지 거래됐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이렇다고 하면 아크로리버하임은 아직 호가만 있지. 이건 호가예요. 가격이 실거래가가 아니에요. 호가. 실거래가는 아직 없는데 실거래가는 아무래도 이 또래 아니면 이보다 좀 낮게 거래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만약에 거래가 된다고 하면 현재는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시세가 12억에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12억. 그런데 호가는 보면 12억대부터 15억까지 있어요. 그쵸? 주로 14억대가 많고. 그런데 실거래가는 12억인데 최근에 신문기사 보니까 하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14억에 거래됐대요.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플러스 12억에 살 수 있는데 플러스 2억을 붙여서 14억이 된 거는 뭐냐. 혹시 아파트값 올리기 위한 자전거래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금조사,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다. 정밀 조사를 하겠다라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강남에 보면 반포를 제한 강남의 이 잠실을 보면 15억 전후다. 자, 마레프는 12억.
뭐 13억도 가능하겠죠? 뭐 이렇게 전후 본다면, 자, 흑석동 아크로는 어떻게 될 건가? 아직 실거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호가는 여전히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입지 조건 때문에 그렇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 호가가 여전히 높다. 라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이거 올라갈지 아니면 좀 떨어질지. 그런데 저번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 이제 하락기가 시작을 하고 있다. 강남이 선두로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강남이 먼저 치고 떨어지고 있죠. 올라갈 때는 강남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먼저 또 치고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하락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동산 하락기로 보기 때문에, 하락기는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 현금 보유 전략. 그리고 현금 보유 전략을 갖고 계시다가 정말 몇 억 쌓은 물건이 나왔다, 급매물, 그런 건 사셔도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크로 리바임 15억 8천, 15억 5천, 15억 8천 쫙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는 12억대네요. 12억대. 센츄럼 2차 10억 8천. 푸르지오, 예. 그리고 센츄럼 2차 뭐 10억, 10억 9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호가고요. 그 다음에 이랜드 해가든도 뭐 8억대, 8억 9억대, 9억 이하. 최근에 제가 아는 거는 이랜드 해가든이 45평, 층 괜찮아요. 한강도 보이고 이런 게 거의 8억 5천 전후로 팔린 것 같아요. 호가는 9억에 나왔습니다만 이 가격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8억대 중반은 이제 30평대, 33평 이런 게 나오고 45평은 9억대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저 같으면 해가든 전세 사는 해가든에서 해가든을 사가지고 사시고, 아크로나 뭐 다른데 좀 비싼 아파트는 전세 끼고 사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수대 현대, 한강현대는 15억 5천, 15억 5천 이렇게 지금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평수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좀씩 차이가 약간 좀 작네요. 한강연대가 33이 15억 5천. 뭐 지금 그러니까 10억대 초반. 그러니까 아크로가 15억대. 아크로가 호가가 그렇다고요. 15억. 그다음에 다른 이제 구축 아파트는 10억대 초반. 그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센츄럴 1차, 2차. 그다음에 푸르지오 이런 거는 좀 이제 이것보다는 오래됐으니까 신축 아파트니까 이런 거는 11억에서 한 12억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반적인 시세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아파트가 매매된 사례는 없고요. 이제 앞으로 한 6, 7년 있다가 입주할 구구역에 재개발 물건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 1+1을 받을 수 있는 구구역 물건이 프리미엄 5억 1200에 계약이 됐어요. 이게 매매가 됐는데, 자, 제가 설명드렸죠? 자, 프리미엄 5억 2천이다. 그러면 옆에 거 먼저 할게요. 옆에 게 5억 2천이 됐어요. 5억 2천의 프리미엄 거래가 된 겁니다. 5억 2천인데 34평을 신청을 하셨어요. 34평. 그러면 34평의 조합원가가 얼마냐면, 조합원가가 대충 2억 4천 정도 돼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7억 4천에 프리미엄 5억 2천을 주면 12억 6천 주고 사는 겁니다. 6년 정도 있다가 지어질 아파트를 내가 12억 6천에 미리서 잡아두는 거죠. 물론 현재 들어가는 금액은 8억 1,700이고 입주할 때까지 총 내는 돈이 이제 12억 6천이 되는 거죠. 어쨌든 12억 6천은 내가 구구역에 34평 아파트를 사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2억 6천이 적정하냐라고 했을 때 생각이 나름이죠. 자, 현 시세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만약에 아크로가 14억대 거래가 돼버리고 나머지 뭐 푸르지오나 이런데 센츄럴 1, 2차가 만약에 11억대 이런 거래 되면, 이거는 현재로 봐서는 그냥 제값 주고 산 거예요. 큰 메리트는 없죠. 그런데 이게 6년 뒤다 보니까 몰라요. 6년 뒤에 규제가 풀어지면서
근데 아파트 값이 요게 껑충 뛰었다. 껑충 뛰고 이것도 껑충 뛰었다. 그래서 근데 여기 한 17억 간다. 그러면 메리트가 있죠. 산원 투자 메리트가 있죠. 그런데 6년 뒤에도 지지부진하게 그냥 해가지고 오히려 값이 떨어지고 있다라면 그냥 제값 주고 샀다. 그렇지만 손해는 보지 않은 거죠. 현재 지금 구구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7억대가 있어요. 7억대. 또는 8억대짜리. 이 사이에 7억 5천을 볼게요. 자, P가 7억 5천짜리 주고 사면은 아파트 34평 기준으로 자, 조합원 분양가가 7억 4천이에요. 그러면 14억 9천이에요. 14억 9천. 그러면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놓은 거예요. 메리트가 있나요?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이런 거.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지어져 있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 15억이면 아까 잠실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전세 끼고 거기 사놓지 뭐하러 더 지켜보다 떨어진 걸 더 지켜보다가 더 낮은 가격에 사셨으면 더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잡지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구구역이 사업성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구구역을 폐마할 생각은 없고 저는 흑석동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폐마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면 얘가 흑석역이잖아요. 얘가 아크로입니다. 아크로는 배산 임수형이에요. 배산. 그래서 한강도 보이고 햇빛도 보여요. 남향으로 배치 잘 된 거는. 그쵸?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9구역은 여가 있어요. 3구역은 여가 있죠. 여가 산이 보입니다. 저도 아크로 이제 현장을 가보면, 손님 보여주러 가면 여기서 서달산도 보이는, 대부분 보이는 데도 많아요. 보이고, 한강 보이고, 햇빛 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자, 입지. 부동산은 뭐니 뭐니 해도 입지거든요. 입지. 입지가 좋아야 돼. 부동산 첫 번째 조건은 입지 조건. 그래서 입지는 뭐다? 역세권이다. 한강 조망권이다. 그 다음에 아크로라고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도 잘 질 겁니다. 롯데 시그니처가 잘 들어서긴 할 건데, 자, 여기는 배치가 기본적으로 한강 조망 배치가 아니에요. 이쪽을 봐야 되니까 남향이에요. 남향 배치를 하려면 전부 이쪽을 봐야 됩니다. 남향을 보려면 이쪽으로 보게끔 다 해야 돼요. 그럼 뒤에서 한강이 보이지도 않겠지만 한강이 보여도 전부 뒤에 베란다에서 보겠죠. 물론 이쪽에는 한강을 보이게 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햇빛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딱 남쪽 아니면 북쪽 둘 중에 하나니까 배치가. 이거를 비스듬하게 틀어서 이쪽도 보기 이쪽도 보기 하려면 이쪽은 뒤에 산이 보이고 여기는 남향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관점에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있어요. 정말 그 다음에 앞에가 이게 분지형이에요. 이렇게. 자, 9구역에 여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여가 3구역이죠. 여기도 건물이 막 이렇게 빽빽이 들어서요. 여기도 빽빽이 들어서요. 산이 조망이 얼마나 잘 될지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원래 더 높은 지대가 3구역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망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냉정함을 좀 갖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물건을 너무 비싸게 살 필요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건 투자 관점에서 보면 꽝이다. 나중에 지어진 다음에 사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보시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지어질 건지를 보시고 구체적으로 사업성이 좋고 하면은 그때 가서 사셔도 되는데 일단은 저는 9구역은 5억 이상 주고 사는 건 의미가 없다. 5억 정도는 괜찮다. 5억 정도는 뭐 실투자 입장에서 괜찮은데 막 7억 정도 주고 7억을 주고 산다? 7억은 좀 저 같으면 안 사겠어요. 5억이라면 돈이 좀 있고 장말대가 필요하다 아파트가. 그러면 5억 정도는 5억 1, 2천 정도는 주고 살 수 있지만 7억을 넘어가고는 큰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현재 제 마음은 그래요. 아파트 값이 그러면 자 여기도 8, 9억이 들어가잖아요. 34평 사놓을 거. 자, 아크로를 볼게요. 아크로 예컨대 15억이다. 전세가 7억이다. 그러면 차이가 8억이에요. 8억 갭 투자 되죠. 8억? 9억? 8억? 역시 9구역 사놓을 수 있죠. 8억 주고 아크로도 사놓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않나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크로가 관리처분 났을 때가 프리미엄이 8천만 원 그랬어요. 8천만 원. 근데 9구역의 관리처분도 아직 안 났는데 7억 막 이렇게 부른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지켜보시다가 정말 가격이 싸지면 사시고, 저 같으면 그러겠다. 뭐 제가 욕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는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뭐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7억 넘어서는 살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5억 정도면 그냥 묻어둔다. 내가 어차피 나는 실거주 목적이고 하면 또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좋고 구구역도 나름 흑성역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평지라는 장점이 있죠. 다만 이제 조망이 산 조망이 앞에 3구역의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버리면 산 조망이 가리고 그렇다니 또 이쪽을 봐서 한강을 보자니까 지금 해가든도 있고 그 다음에 1, 2구역이 개발되고 나면 한강 조망이 역시 방해받고 앞에 산 조망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강 조망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은 이제 동간에 빛이 나면 햇빛은 잘 들어오겠죠. 그러면 산과 강을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찌됐든 좀 떨어져 있죠. 가까운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비싸게 현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물이 안 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안 지어져 있는 상태를 그렇게 비싸게 프리미엄을 줘가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7억 이상 들어가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3구역도 피가 뭐 5억 넘어가면 저는 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저 같으면 안 삽니다. 뭐 3구역이라든가 9구역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사세요. 괜찮아요. 새 아파트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항상 제가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흑석성이 이렇게 푸대형이 있으면 제가 흑석역입니다. 흑석역이면 이렇게 몰려드는 기운이 몰려드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가 2구역이잖아요. 2구역. 여가 1구역. 그렇죠? 여가 아크로. 9구역, 3구역, 센트럴, 프루지오, 센트럴 2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으로 역 주변으로 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역 주변은 단점이 뭐예요? 이 두 개는 주상복합될 확률이 높다. 1, 2구역은 주상복합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될 확률이 주상복합이 될 확률은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아파트보다는 좀 덜 오르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흑석역서권에 있으면서 아파트로 할 수 있고 한강 조망되고 산 조망도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이런 게 일단 삶의 요건이 다 맞춰져 있죠. 우리가 풍수를 괜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중환 선생님의 택리지죠. 택리지. 이중환 선생님의 택리지에 보면 이 사람 사는 요건, 사람 사는 4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길게 보시면 그런 풍수지리를 미신으로 치부할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투자도 하시면 좋은데 어찌됐든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하는데 재개발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막 들썩이고 올라가고 막 17억, 18억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15억 정도 14억, 15억 주고 살 바에 잠실이나 강남 쪽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강남에 대한 로망이 갖고 계신 분들 많던데 저는 강남 17년 살다가 왔습니다만 어찌됐든 강남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취향이 다른데 저는 한강 때문에 흑석동에 온 거거든요. 한강 조망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흑석동에 올 이유가 없었죠. 강남을 버리고. 어쨌든 이제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9구역에 원래 3구역에 원래 사실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고향이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순수하게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관점에서 보면 접근하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강남 쪽에서 더 싸게 사는 게 더 좋지 않냐 이거죠. 투자하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실거주라면은 다 폐지하세요. 이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집 하나 갖고 있고 그러면은 오르고 마르는 거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냥 자기 가족들이 즐겁게 편하게 살면 돼요. 오르면 어떻고 떨어지면 어때요? 내 집 하나 있는데. 그 상황이 아니고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를 따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됐던 사례가 9구역에 1+1이 5억 1200, 그 다음에 34평 신청했던 게 프리미엄이 5억 2천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1구역
1구역입니다. 1구역에 40 몇 번지 때 있는 부동산인데, 대지가 42평 했어요. 대지가 42평, 금평이 17평이었는데, 이것도 월세가 좀 나오고요. 그 대신 이제 이게 뭐냐면 9억의 거래가 됐어요. 9억의 거래를 시킨 물건인데, 이게 주변에 바로 옆집이 얼마가 나왔냐면 12억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억. 제가 계산해 본 P로도 P가 1억이 안 돼요. 프리미엄이 예상 감정가 기준으로 했을 때, 분석해 봤을 때 프리미엄이 1억도 안 됐어요. 1억 정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손님에게 과감하게 사시라. 이런 건 잡아도 된다. 워낙 싸니까. 그리고 1구역, 2구역은 오래 갖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빨리 재개발해야 된다고 투덜투덜 뭐 그렇게 불만을 하시는 분 있는데, 그 사이에 자기 땅값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기 땅값이 올라가면 사업시행 인가 시점으로 자기 감정평가를 받으면 자기 감정 예상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P 1억짜리가 몇 년 있다가는 마이너스 P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최근에 1구역 같은 경우는 일몰제를 도입을 해서 만약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재개발 지역에서 해지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1구역 조합원님들이 아마 추진위를 열심히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업상의 문제가 없으면 도로가에 한강, 여기는 1, 2구역은 다 한강 조망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특히 2구역의 포인트는 제가 찾아온 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2구역은 주상복합보다는 뭐다? 포인트가 상가다. 상가를 좀 좋은 걸 받으면은 흑석동의 모든 상권의 핵심지가 될 거예요. 2구역 상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1, 2구역 상가가 핵심이 된다고 하면 1, 2구역은 이런 점에서 접근한다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보다는 상가 쪽에 수익성 부동산, 뭐 월세를 뭐 5, 600, 7, 800 이런 게 받으면 대박 아닙니까?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아파트는 딴 데 투자하시고 그런 상가 쪽이 좋은 거 가지실 분들은 그렇게 투자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저전기 때 투자 전략. 자, 현금도 자산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현금도 자산이다. 현금 보유 전략이 필요하고요. 급하게 살 필요는 없고 추후 관망하면서 바닥 확인. 자, 바닥을 확인해야 돼. 바닥. 바닥을 어떻게 확인하냐? 아까 제가 그 표 그립 보여드렸잖아요. 바닥을 어떻게 확인하냐? 자, 이렇게 빨갛게 과열됐다가 파란색으로 돌아서서 파란색으로. 그런데 이 파란색이 쭉 끝나서 다시 빨간색이 되어갈 때, 그때 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봐가면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다? 금매로 잡은 거. 정말 싸게 잡으면 투자 시점 관계없어요. 금매로 잡으면. 자, 부동산 KB에서 확인하고 바닥 찍고 턴할 때 매수가 적기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에 능하고 분석 정확하고 정보가 많은 부동산과 교류를 하고 있으면 이제 가끔가다 좋은 물건 나오면, 급매물 나오면은 연락을 주십사라고 하면 그런 물건들은 그냥 믿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 대신 좀 평상시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 부동산 말만 믿고 하면 안 되죠. 부동산은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가 목적이다 보니까 잦은 거래를 많이 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일단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교류해서 친분을 쌓아두고 정말 믿을 만한 부동산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부동산과 친하게 지내서 좋은 물건 나오면 연락을 주라 해서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자기 고객, 정말 고객한테는 잘 거짓말 안 하거든요. 좋은 물건을 추천해 주려고 해요. 부동산도 나름대로 자기 손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어느 정도 믿으셔도 되는데, 그렇지만 부동산과 좀 교분을 먼저 쌓은 다음에 해라. 자, 발상의 전환. 소액의 갭 투자를 위한 발상의 전환.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우리가 음양의 이치가 있거든. 동양하게. 음양. 자, 우리가 양은 항상 지금 빛나는 곳이니까 강남이죠. 강남. 자, 음은 어디에서? 북쪽이죠. 강북. 그쵸? 그러면 이게 영원하냐? 그렇지 않죠. 옛날 조선시대 때는 강북이 좋은 동네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현대화되면서 강남이 이제 많이 각각 개방이 됐고, 왜냐하면 땅이 넓으니까 넘밭에 쫙 밀어버리고 건물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수는 많이 배기획을 했죠. 어떤 뭐 풍수 따지고 그릴 일 없어요. 그냥 무조건 쫙 밀고 그 아파트 짓고. 다시 흑석동 개발된 여기 곽강을 받는 거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이제 또 낡았죠. 자, 여기서 다시 또 이쪽으로 유턴하는 거죠. 옛날 낡은 강북의 낡은 데를 다 헐고 새로 짓는다. 재건축한다. 강남하고 강북하고 이렇게 이제 음양과 양의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한쪽이 성하면 한쪽이 쇠퇴하고 한쪽이 쇠퇴하면 한쪽이 성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강북은 강북이라고 무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방보다는 서울에 투자하시라. 저는 지방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정말 사실 분들은 그냥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뭐 자기 집 사는 데서 집값 떨어지면 없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거 잊고 사시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방보다는 반드시 서울에서 사라. 그 다음에 지하철역. 우리가 풍수에서 풍에서 이 수가 재물이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도로가 발달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이 뭐예요? 전부 백길이잖아요. 백길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발달되어 있는 곳. 물론 사람이 먹을 물이 있어야 생활도 되지만 물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는 다 무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돈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 재물이라고 보는데, 자, 수가 현대화된 의미에서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 그래서 도로가 개발이 되면 땅값이 오릅니다. 그렇죠? 도로가 개발되면 또 땅값이 올라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주변, 특히 이제 지하철을 우리가 역세권, 그렇죠? 역세권이라고 하죠. 지하철역, 반드시 지하철역 근처에다 투자를 하시라. 투자하실 분 관점이에요. 다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자기 집 하나만 갖고 살 사람이면 소용없어. 상관없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산이 좋아. 나는 관악산이 좋아. 뭐 그러면 관악산 밑에서 사시면 돼요. 교통 불편해도. 자기가 주거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역에 가까운 데서 살아.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버스 타고 이동하면 귀찮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이 여유 있어지면서 자연 환경을 다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흑석동이 아크로가 뜨는 게 한강 보이고, 뭐 주변에 현충원 주변에 서달산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산책로도 있고. 그런 것처럼 강북에서도 서울의 강북에서 지하철로 10분 거리 이내에 있는 아파트거나 그런 단독주택이면서 자연적 주변 환경이 좋은 거, 산과 냇물, 한강 이거 다 돼 있는 거, 이런 데를 있으면서 그동안 저평가돼 가지고 개발 이익에 밀려서 안 오른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잡으시면 돼요. 그런 지역을. 그래서 인위적인 환경은 변하지만 인위적인 환경, 즉 건물로 막 도로 닦고 하는 데는 변하고 낙후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자연 환경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사람들보다 자연 환경을 찾게 된다. 사람이 여유가 있을수록. 그래서 그동안 개발 논리로 소외되고 낙후되었으나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하는데도 34평 아파트가 6억 이하짜리가 있어요. 이런 거고 갭 투자가 1억 5천 이내면 괜찮아요. 이런 데는 그냥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아파트가 있는데, 그 당시 34평이 1.5년, 그러니까 한 2년 전 이야기했어요. 34평 아파트가 3억 2천짜리 있었어요. 3억 2천. 34평에 전세가 2억 8천 있었어요. 그러면 실투자 금액 4천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얼마다? 이렇게 불황기에 가격 떨어지고 있을 때도 4억 5천대예요. 그러면 4천 투자해서 1억 3천 벌었죠. 2년 사이에 3배 벌었습니다. 3배. 2년. 자, 우리가 이 4천, 1억이야. 이런 거 1억 갖고 있으면 이런 거 2개 사면 되잖아요. 아파트.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해 놓으면 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쵸? 언젠가 강북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올 테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큰 돈, 예컨대 막 10억, 9억, 막 8억 이상 투자해야 되는 지역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하나 해놓으신 분들은 또 여기서 뭐 하나 할 생각하지 마시고 짜투리 돈 갖고 이렇게 그동안 좀 돌아다니시면서 소외된 지역을 잘 발굴해서 찾아두면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로 하죠. 가치 투자.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우리 가치 투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치 투자 접근에서 관점을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상으로서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신신당부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이제 그 통계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그 박힌 시점에 잘 아까 KB 지수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짜투리 돈이라고 뭐 1억, 2억 이런 거 갖고는 강남 쪽에 흑석동에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돈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돈도 그냥 짜투리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곳. 다만 어디 역세권에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이 좋은 곳. 걸어서 특히 지하철역이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